1985년 한국에서 처음 그 주체 사상을 강철서신이라는 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전국 대학에 뿌린 사람이 당시 서울대 법대 다니던 강철환 씨인데, 이분이 김일성까지 직접 만나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자기보다 주체 사상을 모르더랍니다. 결국 그는 전향해 가지고 지금 인권 운동하고 그러는데, 80년대 말부터 운동권에서 북한과 연결되는 걸 영광으로 여겼고, 87, 88 학번으로 내려가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의례 김일성 부자 그 사진 앞에 묵념하는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 89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을 김일성에게 보내는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전 국민을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조합 만들고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이러면서 평생 혁명가를 다짐하고, 김정일은 이들을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등 각계에 배치해가지고 노동조합 만들고 교육조합 만들고 시민단체들 만들고 점차 그 세력을 늘펴나갑니다. 선전선동, 지내는 진보, 일본 국민들은 느닷없이 촌스러운 보수가 되고, 이 한국에서 주사파란 말이 처음 나온 거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하고 대학 총장들이 점심을 먹을 때 서광대 박홍 총장이 대학가에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 주사파가 뭐예요? 대통령이 물으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파입니다. 그때 박 총장은 분신 자살을 부추기는 검은 세력이 주사파라고 언론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노동계에서는 전태일, 대학가에서도 몇몇인가 그때 분신 자살을 벌이고 했죠. 이때 김정일이 김일성이한테 큰 칭찬을 받고 이북 권력 확보에 그 인정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불교에서는 정토구현 전국 승가회 민족불교연구소 민중불교연합회 대한불교 청년회 대학생 불교연합회 등 단체들이 생기고,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 유명하죠. 기독교에서도 해방신학을 받아들이는 교파가 생기고, 교육에서는 뭐 정교조, 역사 쪽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생기고, 환경, 노동 각 분야에 많은 좌익 시민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그 주사파 말고 평등파라 그럴까요? 그런 좌익 계파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NL 계열, PD 계열이라고도 하는데, 주사파 NL 계열은 김일성 지도에 따라서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계파고, PD 평등파는 주체 사상이 아닌 사회주의에 따라서 평등을 추구하는 계열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이 두 개의 좌익 계열이 합법 정당 민주노동당을 만들게 됩니다. 해방 후 남조선 노동당이 있었는데, 당수 박헌영이 그 가짜 돈 찍다가 걸려서 이북으로 도망간 사건으로 노동당은 불법 단체가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6.25 이후 처음 다시 좌익 정당이 정식 합법 정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당시 민노당 그 사무총장이 간첩단 1심의 지령에 따라서 당을 운영을 하니까 공동 대표였던 심상정이 당에 들어와 있던 1심의 간첩단 최기영, 이정훈 등을 제명하자는 안을 내니까 그 주사파들이 머릿수로 다 막아내고, 그래가지고서 심상정과 노희찬 등 그 평등파들이 탈당을 하면서 새로 진보 신당을 창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사파들을 향해서 종북이다 라고 폭로를 해가지고 처음 종북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종부, 북한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사파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 실상이 정난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그때 그 96년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조국 통일 범민족 대회를 여니까 김영삼 정부가 이를 진압하고 한총련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해버리고, 그래가지고 1990년대 말부터 주사파 학생운동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치권에 들어온 주사파들은 그동안 구축된 각계 조직과 김대중 노무현 친북 정권의 묵인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정치 세력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미 조직된 시민단체 등 단체들이 세력을 밀켜가고, 이 북한은 사업을 한다를 공작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공작으로 결국 주사파들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주사파 출신들 다 아실 겁니다. 임종석, 이인영, 유시민, 정청래, 송영길, 최재성, 신기남, 김현미, 노웅래, 우상호, 한명숙, 신계륜, 민병두, 이광재, 노용민 등등 지금 실세들 전부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에 이어서 지금 노용민도 주사파 출신입니다. 예? 이분들 전향했냐고요? 전향이라는 거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군대에 있을 때 남로당에 가입돼 있다가 체포됐는데, 당시 박정희 소령처럼 전향서 쓰고 잔당들 검거하는데 공을 세워야 전향입니다. 그 전에 주사파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북한이 경우 없는 짓을 하면 북한에 대해서 바른 말이라도 하는 게 보여야 전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있죠. 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같은 경우에 북한 영상 자료 방송사 신문사에서 쓰게 되면 돈을 받아가지고 이북에 보내는 사업 공작을 여전히 했다니까 그 어디 전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도 주사파 출신인데 우리 국민들이 맞아야 할 코로나 백신 지금 하나도 못 구한 상태에서 북한에도 백신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러니 그거 코 낀 사람이나 할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 약을 하나도 못 구한 상태에서 벌써 북한에 백신을 줘야 한다 그런 소리를 하니, 운동할 때 혹시 충성 맹세서 올리고 코 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만약 어느 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국의 간첩이라면 그 나라 뭐 이미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님들 주사파 출신이라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철 모를 때 민주화를 위해서 그 사상에 취했을 뿐 지금은 주사파가 아니다.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기독교인이면 평생 하나님을 부정하기 어렵고, 환속한 승려라 하더라도 불교 사상은 각인되어 있듯이 청년기에 어떤 사상에 한번 쇠뇌되었었으면 그 사상은 그 사람 생각의 기틀이 됩니다. 저도 기독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을 내 나름대로 인식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과정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사파 출신들이 정치인이 되었다면은 그 혁명 방법과 또 그들을 지원하는 그동안 구성된 조직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전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사파 출신들 서로 협력해 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작 방법은 손자병법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 전략의 특성은 대중심리전, 선전선동에 능하고 상대를 기만하는 그런 기만 공작이 이 전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나 법을 위반해 가면서 상대를 기만하고 대중을 기만하고 그런 전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간첩단 1심에 왕재산이 체포되면서 이 간첩들이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나중에 밝혀지죠.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검 공안 일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하고 접선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그 전 중앙위원 이정훈을 체포합니다. 몇 명을. 그러자 민주당은 이 사건은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다 반발하지만 장호민이가 방북해서 충성서약을 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같은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최기영이 등이 구속돼가지고 북한이 주사파들을 정치권에 들여보내려고 심혈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주사파들은 공안당국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실제 당 안에서 이들을 지켜본 심상정, 노이찬 등 평등파들 입에서 주사파는 종북이다, 북한의 종이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나와서 새 당을 만든 게 사실 아닙니까? 북한 대남 공작부 전적은 어느 나라 정보기관보다 전적이 화려합니다. 해방 후 박헌영 같은 자생 좌익 말고 김일성이 직접 난파시킨 간첩은 지리산 빨치산 대장을 하던 이현상이를 비롯해가지고 이주하, 김삼룡이 등도 있지만 대표적인 간첩이 그 김구 선생을 포섭해가지고 김일성 평양 회담에 불려 올려가지고 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 초대 국회의 반민특위 친일파 처단하자는 그 반민특위 국회의원들 포섭해가지고 국회 풀학치 사건을 일으킨 성시백입니다. 이 성시백도 사업가로 열댓 개 신문 잡지를 발행하는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공작금을 마구 뿌리면서 정당들을 만들어가지고 정치판에 좌우 전선을 만들었는데 그 수법이 민주노동당을 이끈 1심의 왕재산 간첩단하고 똑같습니다. 2011년 한국공안부는 북한 국내 지하당 총책으로 김모 씨 그리고 민노당 당직자 4명을 그때 체포했는데 총책은 80년도에 이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직접 공작 교시를 받습니다. 이 주사파들 접경 교시는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한다고 중히 생각을 하는데 김 씨는 중국을 출입하면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 임채정 국회의장 주사파 출신 정무비서관이던 모 씨를 포섭해가지고 지하 조직을 구축하면서 인천 그 남공단의 IT 업체 지오넷을 차립니다. 지원넷. 과거 성시백은 중국에서 물품을 사다가 한국에 팔아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공작금으로 했는데 김 씨는 북한에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기술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차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것처럼 그걸 판매하면서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고 정치권에 들어간 주사파들을 돈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들인 주사파 정치인들 한 번 걸려든 이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성시백은 국방부 장관 운전수를 김동부로 교체하시오 하면 제각 바꾸고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서도 지가 고칠 정도였는데 지금 그때보다 얼마나 공작하기 쉽습니까? 국정원장 누구 시키고 통일부 장관 누구 시키라고. 만약 그렇다면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이를 환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추론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북한이 망하고 나면 다 밝혀질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말 한다고 잡혀가면 어떡하냐고요? 뭐 잡아다 죽이라고 하십시오. 여한이 없는 놈입니다. 감사합니다.